안녕하세요. 책방 여름숲의 하루 여행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책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리려 왔는데요. 서울대 앞바식 문해력 독서법이라는 책입니다. 부제로 상위 1% 아이가 하고 있는 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책의 제목처럼 두 명의 서울대 출신 아빠가 자기의 자녀들에게 독서 교육을 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쓴 책입니다. 사실 요즘 문해력에 관한 책들은 많잖아요. 많고 그리고 되게 비슷비슷한 내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이유는 정말 실질적이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홈스쿨링 하면서 저희 아이들과 책을 읽고 그리고 독후록을 쓰고 토론도 하고 밥상머리에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독서 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이 책에는 정말 자신의 자녀에게 독서 교육을 해봤던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귀한 자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읽어보시면 아이들 독서 교육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단한 책이에요. 왜냐면 이 아빠들이 교육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글 쓰고 그리고 말하는 걸 직업으로 삼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또 감동적인 건 이 자기 프로필 안에 아이유의 글동무, 말동무를 10수년째 하고 있다. 이렇게 본인 소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신뢰가 가지 않나 싶습니다. 아이들이 글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만 사다 준다고 독서 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 부모와 편하게 대화할 수 있어서 책을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아이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부모가 먼저 읽고 좋은 문장, 매력적인 문장을 소개함으로써 아이가 이 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끌어내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위해서 놀이를 해라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이 서울대 앞바식 문해력 독서법이란 책에서는요. 사교육에 보내지 않고 왜 독서 공부를 아빠가 함께 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강의를 듣는 것은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이것을 마치 TV나 오락 프로그램을 보는 것처럼 그냥 편안해지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정보가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로 글을 이해하고 깊이 있게 다루려면 어떻게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처럼 계속 질문을 던지거나 하브루타 토론처럼 2명 이상이 짝을 지어서 이렇게 계속 주고받는 질문을 해야지만 글이 내 것이 된다고 이 아빠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글동무, 말동무가 되어야 하고 아이의 관심사와 함께 나눌 그리고 에너지를 많이 쓸 수 있는 부모가 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문해력을 위해서 3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읽는 것, 그렇죠? 그리고 2번째는 필사하는 것, 3번째는 요약하는 것. 이 3가지를 꾸준히 해야 문해력이 늘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책에서는 수능 공부를 하는 것에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수능에서 킬러 문항으로 나오는 것들은 사실 비문학이잖아요. 비문학 독해를 하려면 다양한 스펙트럼의 글을 읽어야 한다. 많이 읽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질문하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데요. 왜냐고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찾아내는 과정, 그것이 가장 큰 공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약하고 필사도 하는데요. 그 다음은 설명문이나 논설문을 써보는 것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글을 써봐야지 구조를 파악할 수 있고요. 구조를 파악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글을 빠르게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책을 읽다 보면 아이가 글을 쓰고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첫 번째, 윽박지르지 마라. 2번째, 아이의 질문이나 말에 무시하지 마라. 3번째, 아이가 말을 할 때 틀린 것을 바로 지적하지 마라. 부부간의 언성을 높이는 일이 잦다면 아이의 입도 다치니까 부부간의 언성을 높이는 일을 하지 마라. 재밌죠? 아이들의 말하는 것, 말을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습니다 할 때 부모의 역할이 그리고 부부간의 사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서 이 책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독서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인 것처럼 글쓰기는
세상에게 나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쓰기를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까처럼 많이 읽고, 그리고 필사하고, 요약하고, 그리고 꾸준히 많이 써보는 것. 근데 사실 그게 어렵잖아요. 꾸준히 많이 써보는 것이 가장 어렵죠. 근데 이 꾸준히 많이 써보는 것에 어떤 대답을 주시냐면 부모의 긍정적인 피드백, 그리고 글쓰기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자녀에게 알려주는 것이 치트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아이가 글을 쓸 때마다 아까 말 잘하는 것을 얘기할 때 바로 윽박지르거나 고쳐주지 않았던 것처럼 글쓰기를 꾸준히 해내가는 방법은 부모의 긍정적 피드백이고, 아, 이거는 좀 정답하고 다른데가 아니라 글쓰기엔 정답이 없다는 것을 아이에게 계속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글쓰기와 읽기가 그리고 수능에서 먼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글쓰고 읽고 하다 보면 수능과 논술, 사실은 우리에게 닥쳐있는 입시에서도 빛을 발할 거라고 당연히 말을 하고 있고요. 이 책의 저자는 중학교 1학년이 된 아이와 수능 지문을 하나씩, 수능 지문이 길잖아요. 수능 지문을 읽고 요약하고 토론하고 하는 수업을 일주일에 한 번씩을 꼭 해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국어 영역은 80분이니까 마킹 10분 빼고 화작문 20분 빼고 나머지 3문제짜리 지문은 5분을 써야 하고 5문제짜리 지문은 뭐 6분 40초를 써야 하고 막 이렇게 시간을 재서 연습하는 것까지 되게 다양한 스킬들을 이 책 안에 넣어 놨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교육의 비효율성, 뭐 읽기, 요약하기, 질문하기, 글 쓰는 방법 말고도 혹시나 다른 더 문해력을 위한 스킬이 궁금하시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서울대 앞바식 문해력 독서법. 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책들, 함께 나누고 싶은 책들이 있으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